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붉은 봉투와 썩어가는 사과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이 그 낡은 아파트 우편함에 도착한 붉은색 봉투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들여다볼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서 도대체 왜 이 봉투 하나가 그런 파괴력을 가졌는지, 그 인물들 행동 밑에 뭐가 깔려 있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요, 관계가 어떻게 깨지고 또 소통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억눌린 욕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뭐랄까, 메커니즘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표면적인 사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시어머니 박금자 씨의 억척스러움, 그 뒤에는 사실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또 며느리 오미란 씨의 선택, 그 이면에는 어떤 절망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아들 이성호 씨의 무력감이나 아버지 이만복 씨의 침묵, 이게 다 무게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막 얽히고 설켜서 결국엔 폭발해버렸는지, 그 심리적인 부분, 관계적인 역학, 이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그 63세 시어머니 박금자 씨가 우편함에서 며느리 앞으로 온 붉은 봉투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죠. 네, 평생 진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인데 이 낯선 고급 봉투, 이건 뭔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자 씨가 단순히 남의 우편물을 왜 뜯어봤냐, 이 행동 자체보다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뿌리 깊은 의심과 불안, 이걸 봐야 하거든요. 아, 어떤 의심이요? 그러니까 아들 월급은 뻔한데 며느리에 대해서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봉투가 그냥 우편물이 아니라 뭐랄까 위협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딱 열어봤더니 영수증에 1,500만 원, 그것도 시계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불안감이 그냥 확신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죠. 결정적인 증거처럼. 그렇죠. 이야기에 보면 전쟁의 시작이라고 직감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며느리랑 싸우겠다 이걸 넘어서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뭐랄까 자기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는 그 가정이라는 가치 혹은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키려는 그런 처절함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금자 씨한테는 이 가정이 자기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그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을 거고. 그래서 그날 저녁 식탁 풍경을 보면 금자 씨 심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 네. 그 된장찌개 짜게 끓이고. 네, 며느리가 싫어하는 고등어 구워놓고 이게 그냥 심술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같은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런.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 이만복 씨의 침묵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평생의 습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폭풍전야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글쎄요, 문제를 그냥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과연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었을까요? 그 침묵이 이 가정의 비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더 보게 될 텐데요. 어쩌면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골게 만든 환경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퇴근한 며느리 미란 씨가 딱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죠. 네. 평소보다 화장도 짙고 향수 냄새도 나고 이게 또 금자 씨 의심에 불을 확 지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금자 씨가 그 붉은 봉투를 식탁 위에 탁 던져놓잖아요. 네. 이 장면 정말 숨막혔어요. 미란 씨 얼굴 굳어지고 눈동자 흔들리고 거기서 이미 많은 게 설명되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란 씨가 처음 선택한 대응이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팀장님이 실적 격려 차원에서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궁지에 몰리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잖아요. 진실을 말했을 때 닥쳐올 그 파장,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만 좀 넘겨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겠죠. 하긴. 근데 문제는 금자 씨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죠. 그 대사 있잖아요. 돈 냄새를 모를 것 같냐는 거. 네. 그 말 정말. 그게 금자 씨가 평생 돈 때문에 겪었을 어떤 서러움, 또 현실 감각, 이걸 동시에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미란 씨 손목을 확 낚아채서 시계를 확인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미란 씨가 다른 시계라고 막 변명하는데 금자 씨가 내 몸뚱이 하나 들고 오지 않았냐? 이 말은 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비난이 아니라 며느리의 존재 자체를 막 흔드는 공격 같아요. 그렇죠. 금자 씨 분노 속에는 며느리의 사치, 거짓말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뭐랄까 자신과 며느리 사이에 느껴지는 어떤 계층적인 차이, 그런 뿌리 깊은 감정까지 막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하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란 씨가 이 압박을 계속 받으니까 결국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걸 확 털어놓는다는 거죠. 네, 그 장면. 네,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 고백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렇죠. 저 외도했어요. 당신 아들이 해줄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해줬어요 하면서 오히려 막 억눌렸던 분노를 터트리는 모습이 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미란 씨의 외도는 그냥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뭔가요? 그녀가 처해 있던 현실 있잖아요. 구질구질한 인생, 낡은 아파트, 돈돈돈 하는 잔소리, 여기에 대한 어떤 절망감, 그리고 반항심, 이런 것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녀 말 속에는 죄책감도 물론 있겠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 심지어는 약간의 해방감 같은 것까지 느껴져요. 해방감이요? 네. 그리고 당신 아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이라는 말, 이게 그냥 돈, 경제적 능력, 이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깊네요. 그러다 금자 씨가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막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데. 그렇죠. 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금자 씨는 이제 아들한테 이 진실을 알리고 성호 씨는 아내의 배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무능력 이 두 가지 충격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미란 씨가 남편한테 던지는 말들 보면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예요. 네. 당신은 평생 나한테 1,5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사줄 능력도 관심도 없는 사람. 이 말은 성호 씨 자존감을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선물 준 사람이 60대 독거노인 자산가다. 그리고 당신이 못 채워줄 걸 채워주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밝히는 대목에서는 와... 진짜 성호 씨가 비명 지르면서 무너지는 장면 있잖아요. 너무 처절했어요. 네. 평생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을 텐데 한 남자의 세계가 그냥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는 게 한 개인의 자존감, 그리고 부부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성호 씨의 오열은 단순히 아내의 외도에 대한 슬픔 이걸 넘어서서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 가장으로서 느끼는 어떤 압박감, 실패감 여기에 대한 절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본 아버지, 만복 씨의 반응, 이것도 또 중요한 지점 같아요. 깊은 충격이랑 무력감에 빠져서 결국 식탁에서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이 말 남기고 이 침묵 그리고 이 고립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복 씨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회피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평생 외면해왔던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이걸 정면으로 마주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내의 서러움, 며느리의 욕망, 아들의 좌절. 이 모든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뼈아픈 자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뭐랄까, 가정이라는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가장의 고독과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버려두라는 말은 남들 들으라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는 와중에도 미란 씨는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 금자 씨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죠. 네, 아주 결정타를 날리죠. 당신 아들은 평생 당신 품 못 벗어나는 한심한 남자라고 비웃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우리 아이마저도 제가 데리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건 금자 씨한테는 거의 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손주는 금자 씨한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고 희망기였을 텐데요.
미란 씨는 정확히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혼 서류 보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모습에서 이 지긋지긋한 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죠. 그렇게 미란 씨가 떠나고 남겨진 가족들의 밤은 상상만 해도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네. 안방에서 몸을 떠는 아들, 거실 바닥에서 멍하니 허공만 보는 어머니, 작은 방에서 홀로 고통을 곱씹는 아버지. 한 지붕 아래 있는데 완전히 다 따로따로 고립된 모습이 그려지죠. 이 고립감, 이게 이 가족 비극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서로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각자 자기 상처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네. 특히 만복 씨 같은 경우는 아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아, 정말 안타까워요. 다음 날 아침이 돼도 그 분위기는 여전하고 아들 성호 씨가 내가 무능력한 거 맞다 이렇게 자책하고 또 손주는 미란 씨가 데려갈 것 같다 이 말을 하니까 금자 씨가 결국 폭발하잖아요. 네, 내 핏줄을 절대 못 준다 이렇게 절규하죠. 네. 근데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양육권 다툼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녀는 자기가 평생 지켜온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결국 또 돈 문제로 귀결되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 이게 금자 씨를 더 극한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녀의 절규는 단순히 손주를 뺏기기 싫다 이 맘을 넘어서서 평생 돈 없이 억척같이 살아온 자기 삶 전체에 대한 어떤 회한, 서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게 다 응축된 외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마지막 노부부의 정면 충돌로 끝을 맺습니다. 오후에 만복 씨가 방에서 나오니까 금자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년 묵은 원망을 막 쏟아내죠. 네. 당신은 평생 도망쳤어. 당신이 힘이 없으니까 아들도 저 모양이고 며느리가 발악하는 거 아냐? 하면서요.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평생 침묵하던 만복 씨가 처음으로 아내한테 맞서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성호한테 집착했잖아. 미란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처럼 대했지. 이러면서요. 네, 서로 막 가장 아픈 부분을 후벼파면서 비난을 퍼붓는 이 진흙탕 싸움. 어쩌면 이게 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균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며느리의 외도 문제나 아들의 무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관계 자체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만, 소통의 부재. 이게 근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금자 씨가 대떨이를 던져서 깨뜨리는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에요. 그들의 관계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만복 씨는 그 깨진 파편들을 보면서 그냥 완전한 체념에 빠지고요. 결국 이 붉은 봉투는 그냥 도화선이었을 뿐이네요. 이미 가정 내부에 쌓여있던 갈등, 불만, 소통 부재 같은 인화성 물질들이 결국 터져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어머니의 분노, 며느리의 욕망과 좌절, 아들의 무력감, 아버지의 회피적인 침묵, 그리고 심지어 노부부 사이의 해먹은 원망까지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파국을 맞이한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평범해 보였던 가정이 이렇게 순식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압박, 소통의 단절, 각자의 억눌린 욕망 같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특히 진솔한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없었을 때 오해가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채 끝나버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습이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네, 그 뒷모습이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가족에게 과연 다시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균열은, 어떤 상처는 결코 다시 붙을 수 없는 걸까요?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그 아버지의 침묵 뒤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